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창업과 경영 수강하면서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서 나중에 여러분이 창업을 할지 안 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나는 공무원 할 건데 창업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남편이 할 수도 있고요. 또 공무원 안 맞으면 그만두는 사람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이 과목을 이번에 학기에 신청을 했다면, 예, 저는 제 생활 신조가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에 알 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로 이제 거의 다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실장까지 이제 상권 분석, 입지까지 들어가면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때까지 만약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계속 한다면 과제를 이제 자료 수집을 제출을 온라인으로 받든 오프라인으로 받든 받아서 그와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프랜차이즈 얘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상권 분석, 상권 입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시간은 2시간으로 끝날지 그 다음 한 주 더 할지 그 상황 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배우면서 여러분은 이제 자료 스크랩을 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를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벌써 한 3주차부터 하고 바로 여러분 조별 활동하면서 했어야 될 이 과제가 사실 밀린 겁니다. 밀린 거고요. 자, 그러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새로 추가된 내용 조금 넣었습니다. 다시 또 PPT 올려주겠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했습니다. 프랜차이즈하고 즈하고 그죠? 자,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죠. 프랜차이즈 본부입니다. 개발한 상품, 제품, 서비스를 팔기 위해 라이센스를 그죠? 권리를 프랜차이즈에게 허락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상표나 또 노하우나 그죠? 다양한 식자재부터 시작해서 교육이나 이런 걸 다 지원한다면 프랜차이즈에서는요, 로열티나 좀 매달 또 그 상품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를 내야 되겠죠. 자, 아무튼 프랜차이즈는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고요. 프랜차이즈는 사는 사람 이렇게 가맹점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현재 프랜차이즈는 1898년 정말 오래됐네요. GM이 자동차 판매권의 대리점을 개설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시작이 안 된 거는 알고 있었을 거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맥도날드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거의 주를 이루니까 혹시 맥도날드가 최초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그냥 재미로 알아두면 참 좋겠네. 그래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이나 바로 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프랜차이즈의 장점, 단점 이렇게 얘기하면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앞서 그림을 또 좀 넣은 거는 너무 이렇게 교재만 집중해서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례 발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봐도 되는데 일단 제가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의 현황을 보면, 자, 우리는 1979년에 한국 최초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답니다. 롯데리아가 최초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요,
규모가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규모가 150조 원 정도 된답니다. 예, 상당히 큰 금액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맹본부의 숫자는 총 4,554개고요. 가맹점하고 직영점 수를 다 합치면 24만 9,314개입니다. 당연히 직영점보다 그죠? 예, 직영점 가맹본부보다 당연히 가맹점 수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개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예, 5,574개입니다. 자, 이게 2017년도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인데요. 2019년도까지는 많이 증가했겠지만 이 2020년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면 참 좋은데 예, 또 불행히도 그죠? 매달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 이렇게 수익이 안 나오면 사실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많이 최근에 창업을 해서 사업을 일으키는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뉴스로 많이 보도되는 걸 보았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지난 그 실적을 바탕으로 수익이 줄었는지 뭐 늘었는지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창업을 이제 했으니까 뭐 지난 과거의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창업을 해서 막상 임대료도 빠지고 다 하는데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어떤 그 보조는 좀 받기 힘든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잘 파악해서 좀 더 이 소상공인들을 잘 보살펴줘서 잘 지원해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청년들의 또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어떤 길을 꺾지 않는 그런 정부의 힘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종사자 수만 해도 17년도에 자료조사에서 66만 명이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근로자로 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렇게 프랜차이즈 업종을 통해서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마당에 지금 참 괜찮은 업종이 그죠? 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인가요? 고속도로 탈리에서도 탔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 그 톨게이트 그죠? 이 지날 때 보면 하이패스가 있는 구간도 있고 없는 구간도 있지만 하이패스가 한 2개 정도면 없는 구간은 3개 이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하이패스가 있는 구간이 거의 90%. 그렇기 때문에 없는 구간은 딱 한 칸 정도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그것조차도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이패스를 이렇게 딱 이렇게 끼고 지나가야 되는데 안 끼고 깜빡하고 안 끼고 지나가도 전화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집으로 이미 찍혔기 때문에 캡처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서 나오고 그거 잘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럼 IPS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카메라를 다 찍혀서 고지서가 날라오니까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날라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더 부과해서 오는 건 없고요. 그 기간 내에 돈을 안 냈을 경우에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세상이 날로 편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비해서 이 종업원 수가 줄어들면서 고용이 불안한 것은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가 미래에 내 직업이 대기업을 들어간들 어디에 들어간들 온전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창업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목을 좀 더 집중해서 배워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이 업종은 본인이 이제 우리 영업을 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잘 돼서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확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안정적인 창업으로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가려고 하면 프랜차이즈에 많이 뛰어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보면 매출의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가맹본부도 당연히 숫자가 늘고 가맹점수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업은 숫자도 지금 현재까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이에 그죠? 이 13년 이후에 상당히 좀 이건 또 자료가 좀 됐네, 그죠? 이후에 어떻습니까? 네, 그게 많이 올랐죠.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 숫자보다는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죠? 이 숫자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종업원종사수가. 그런 생각도 짐작해 봅니다.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부의 매출 세부 구성을 보면요, 우리 책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본부의 매출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가맹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낼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가맹 수수료보다는 그보다는 식자재, 어떤 물품을 원재료를 대고 그에 따른 그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익이 많이 나야만 이 식자재가 그죠? 이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호 윈윈이 되겠고요. 만약에 식자재보다 이 매출 그죠? 식자재보다 가맹 수수료가 비싸다면 이 매출과 상관없이 그죠? 상관없이 이 가맹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죠? 많이 팔고 많이 하면 많이 원재료를 공급받고 그에 따른 또 마진을 많이 남는 그런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도 수익은 잡혀 있지만, 그죠? 인테리어를 해주면서 고가로 해주고, 그리고 가맹점에게 비싼 돈을 받으면, 그걸 수익을 또 마진을 생각하면 그건 프랜차이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건 적당한 선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추이 보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늘어나고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 구성비를 보면은 지금 제일 많은 데가 편의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안경도 좀 있고요.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도 좀 있고요. 그죠? 치킨이 많네요. 그 피자, 햄버거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 다음에 한식도 좀 차지하네요. 13.6%. 그죠? 치킨하고 맥을 같이 하네요. 한식하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자, 어느 업종이 쉽게 망하냐 했는데, 폐업률을 봤더니, 자, 1위가 지금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폐업을 했네요. 자, 그죠? 옷가게가 상당히 이유가 뭘까요? 한식당도 폐업을 했네요. 한식당도 폐업을 했고, 폐업을 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중식당, 화장품 가게, 이런 부분이 많이 그죠? 폐업을 했네요. 그 다음에
폐업률 하위 5종 했는데, 예, 그 다음에 뭐 전문학원, 편의점, 뭐 패스트푸드점, 안경점, 문구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구점은 그 전에 많이 그죠? 그 앞전에 많이 없어져 가지고 저희 통계에서는 14년, 15년에는 많이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업종의 프랜차이즈 폐업 현황을 보면 그래서 가장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없어지는 게 치킨 한식. 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한식 치킨점이 쉽게 이렇게 창업을 프랜차이즈를 하지만 결국 폐업률이 높을 수 없다. 그만큼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이라는 거죠. 창업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또 뭡니까? 쉽게 이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되게 낮고 그에 비해서 패스트푸드점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네요. 그죠? 근데 허가도 잘 안 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 이런 부분을 그죠? 가맹점을 내려 해도 잘 안 내어준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만큼 그 상권 보장 확실하게 해준다는 그겠죠. 그러니까 가맹점은 어떻게 보면 그죠?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 수를 많이 내서 순이익을 발생하면 좋겠지만 그 매출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계속 가맹점 숫자만 늘려 나간다면 결국은 가맹점끼리 서로 경쟁을 또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해서 적당한 선에서 인구 대비 적당한 선에서 끊어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죠? 대형 할인마트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할인마트도 우후죽순 많이 생겼을 뻔했는데 그것도 역시 울산시에서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인구가 110만 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형 할인마트가 많이 생기면 기존에 있는 대형 할인마트와 새로 생긴 대형 할인마트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결국은 전체 울산시의 그저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막아내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업종별 가맹점 수와 개폐점 현황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자, 이게 가맹점 수 가장 많은 게 3만 846입니까? 예, 6만 개가 됩니다. 예, 6천 개 됩니까? 3만 8, 그렇죠? 8,460. 네. 자, 아무튼 그렇죠? 그 다음에 한식, 그 다음에 치킨,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 네. 커피, 교육, 예. 주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무튼 앞서 말한 대로 편의점, 신규 개점, 많이 하고 있네요. 폐점도 좀 많이 되고 있고, 자, 한식에 비해서는 치킨에 비해서는 네.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의외로 교육도 많이 그죠? 폐점되고 있네요.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이제 여기 본 교재죠. 지난 시간에 여기 들어가서 마무리를 했는데 프랜차이즈의 장단점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프랜차이즈하고 프랜차이즈의 장단점 문제 나올 겁니다. 프랜차이즈의 장점 우리가 제한된 자원으로 빠른 사업 확대 맞죠? 그 다음에 재무 위험 회피, 그 다음에 노사 문제 회피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 설명했죠? 제한된 자원으로 빠른 사업 왜 그렇습니까? 가맹점이 돈을 들고 오니까 그죠? 네, 그만큼 빠른 시일 내에 그 프랜차이즈가 괜찮다면 프랜차이지들이 돈을 들고 오죠. 그래서 제한된 자원으로 빠른 확대를 할 수 있고요. 그죠? 재무의 위험을 좀 회피할 수 있겠죠. 다 각자가 다 분산되어서 개인 사업자로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 입장에서는 그죠? 그 가맹점이 망하더라도 본부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자, 물론 뭐 약간은 있겠지만 노사 문제 제일 이제 큰 메리트죠. 가맹점이 서로 단합해서 가맹 본부를 향해 노조를 결성한다 쉽지 않죠. 각자 다 지역별로 떨어져 있고 서로가
네, 경쟁을 하는 그 마당에 가맹점들이 힘을 합쳐서 가맹본부를 향해 뭔가 압력을 행사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큰 어떤 이슈가 없지 않은 그죠?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본부가 너무 그죠? 예, 가맹 그 수수료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 가맹점이 그죠? 단체로 행동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가맹점 자체가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단점은 뭐냐면 품질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상표 손상 자 이런 부분이 결국은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이렇게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팔고 제조를 하면 되는데 꼭 그죠? 네, 시키는 대로 잘 안 하죠. 그래서 느린 의사 결정 바로바로 이렇게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니까 법적 분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가맹점에게 또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고요. 또 뭡니까? 그 가맹점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어떤 불만 요소가 가맹본부의 영향을 또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 있겠죠. 그냥 개인이 그냥 하는 것보다 그만큼 발언이 넓게 퍼져 있으니까요. 자, 프랜차이즈의 장점입니다. 프랜차이즈의 단점, 프랜차이즈. 자, 검증된 사업 컨셉이요. 당연하죠. 이미 그렇죠? 가맹점 수가 많고, 예, 직영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된다는 걸 보장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 검증된 거고요. 브랜드 사용 바로 해서 예, 같은 위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뭐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다시 그죠? 새로 들어가든 그 브랜드를 바로 쓰기 때문에 그 앞서 브랜드가 높아진 것이 갑자기 새로 시키고 들어온다 해서 브랜드가 내려가 버리는 거 없으니까요. 자, 교육 훈련 다 시켜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아주고요. 공동 광고 자, 이런 부분에서 큰 메리트도 있죠. 예, 개개인 가맹점이 광고를 하려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유명한 연예인을 불러서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택도 없죠. 자, 그래서 대량 구매에 의한 원가 절감, 대량 구매에 의한 원가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큰 메리트가 됩니다.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잘 될 경우, 그렇죠? 잘 될 경우 제 주변에 보니까 이제 치킨집이 있는데 치킨집이 상당히 잘 돼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죠? BHC인가 그럴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음료는 통닭의 원재료들 이렇게 가져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처음에는 그죠? 예. 냉장고가 조그만 규모로 시작하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냉장고가 2개, 3개 막 늘어요. 또 음료수도 대량으로 주문을 해서 원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입지 선정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입지 선정도 가맹본부에서 와서 상권 분석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일단 프랜차이즈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점포 개업 서비스 그죠? 예, 이런 부분도 했을 때 가맹본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참 시작하기가 좀 좋겠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운영 지원, 예, 끊임없이 와서 교육과 훈련을 해주고 또 지도 단속을 강함으로써 또 그 시스템 속에 또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 지원을 합니다. 돈을 받는 만큼 자, 쉬운 자금 조달, 예, 그래서 또는 또 그 가맹점이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외상으로 이렇게 자본재료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이 가맹본부를 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가맹점을 또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혜택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혼자 독립해서 창업하는 것보다 이 프랜차이즈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한 번에 안고 사업을 일으키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몇 개 안 나왔네요. 자, 독자적인 경영권 제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스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맹본부가 하라는 대로 일단은 따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일으킬 거면 그냥 처음부터 일상처 혼자 하면 되지 꼭 프랜차이즈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상 이제 해보면 처음에는 좋은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막상 그 현장에 일을 해보면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고 또 자금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매출업 규모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본부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가맹점에서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일일이 가맹점의 입장에 맞춰서 다 이렇게 맞춰주면 그죠? 당신은 뭐 매출이 적으니까 월 중에 월 뭡니까? 가맹비를 내는 것을 좀 적게 내라. 그죠? 그냥 좀 많이 내라. 이렇게 편중되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그러다가 또 사업이 잘 됐어요. 잘 되면 낮췄던 걸 다시 올리는 것도 어렵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올려지는 것도 내려오기도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딱 룰을 정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고 낮추려면 다 같이 낮추고 높이려면 다 같이 높이는 게 서로가 실력에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어렵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래는 그죠? 30% 빼고 70%만 100만 원부터 해서 4인 가구 이렇게 지원을 차례차례 해준다고 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주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이제 야당들부터 해서 여당까지 많이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 있게 나누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그 보험료, 건강보험료로 측정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독자적인 경영권의 제한을 이렇게 다 해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추가 비용. 그래서 뭐 광고를 뭐 연예인을 누구를 쓴다.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좀 더 부담해라. 할 수도 있겠고 또 뭡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갱신할 때 또 추가로 더 올려서 받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비용이 발생하고 또 인테리어를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또 인테리어가 바뀌었으니까 새로 또 합시다 하고 또 추가 비용을 할 수도 있고요. 전단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도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비용이 올라가는 교육 비용이 또 추가 비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기능. 자, 본사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된 판매 상품과 체인 본사의 독특한 경영 기법과 비결, 이 노하우죠. 이거를 잘 가맹점에게 전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음식점의 경우 메뉴나 음식의 질, 경영 기법, 분위기 등은 있어서 독창성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전수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본사의 재정, 경영 상태 및 대표자 이력을 이제 공개하는데 본사 지경으로 시범 점포를 운영하여 사업성에 대한 검증을 거친 경우에는 비교적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기존 가맹점의 경영 현황을 파악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알아보는 부분이네요. 그죠? 네. 본사의 기능. 자, 그다음에 다른 가맹점의 월 평균 확인한 후 참고 자료를 해서 파악하는 거고요. 가맹점 조건에 가맹점 불이익이 없는지 검토해야 돼요. 가맹점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곳일수록
건실한 회사가 많은 편이다. 한마디로 중국구구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처음부터 자기 요건을 까딱스럽게 하고 상황에 따라 가맹 금액이 그죠? 예. 자, 이게 자꾸 바뀌면 좀 급하니까 1,000만 원 했다가 800만 원 해드릴게요. 800만 원 했다가 500만 원 해드릴게요. 안 한다 그러면 갑자기 500만 원 했다가 300만 원 해드릴게요. 이런 식의 어떤 그 인하가 되면 사실 믿음이 안 가죠.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내가 좀 깎고 해도 쏟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더 딱한 사람이 있었으면 더 깎아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정한 금액이 좀 변함이 없어야지 되는데 또 누가 계약을 할 때마다 계속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렇죠? 나중에 계약하다가 서로 이렇게 가맹점끼리 서로 이야기하다가 얼마에 계약했어요 이런 말이 나오다 보면 그렇죠? 그게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난다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상권 보호 수준을 확인한다. 그래서 최근 1년간 기존 대리점 인수, 인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상권의 분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상권 보호가 참 중요하죠. 프랜차이즈는 그 상권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환경 어느 정도 다 그죠? 구별해 주는지 동별로 그죠?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이렇게 해주든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대 광고나 허황한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닌 상품입니다. 그래서 월 아니 몇천을 준다 이런 과장된 광고를 하는 본사는 가맹주에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의해야 할 본사 예입니다. 자 고를 때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기능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를 고를 때 예네요. 지금 말하는 게 보니까 자 이건 참고로 하세요. 이건 안 나옵니다. 이거 저 문제는 자 소규모 자본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회사 시범 점포를 보여주고 나서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회사 그죠? 사업에 관련된 각종 근거 자료를 제시도 없이 우리만 믿으면 돈을 금방 벌 수 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계약을 맺기 위해 조급하게 수단 광고를 가리지 않는 듯한 인상주. 아까 말한 대로 금액이 자꾸 변동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고 집에서도 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회사.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 하면 평생 후회한다고 서두르는 회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은 어렵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서두르는 회사. 회사 경력이나 직원의 신상 등의 거부감을 보이는 회사. 그죠? 이런 회사 경력이나 그런 어떤 직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정부기관이나 유력 인사를 잘 안다고 떠벌리는 회사. 네. 내가 이런 사람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프랜차이즈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죠? 허가가 안 날 것 같은 직종인데도 허가가 안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 선택주의상 방금 말한 대로 자, 재무 부족 이런 부분은 자본 규모 이걸 이제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다 긍정할 만한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보여주는 그 장모만 믿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가맹점하고 연결된 많은 어떤 이해관계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급 업체들이죠. 다양한 공급 원재료를 공급하고 그 단가를 이렇게 잘 좀 매출액 대비 잘 지원을 받는 그죠? 네. 자금의 회전율이 좋은 그런 걸 따져봐야 됩니다. 본사가 사업이 잘 되지만 이 주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돈을 잘 갚지 않거나 그죠? 외상들만 계속 한다면 사실은 신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연간 매출의 규모가 정확한지 영업 개시일, 식경증 보유수가 많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종업원 직원 수, 가맹점 수가 많으면 좋겠고 본사의 부채 규모 가맹점 수가 너무 많으면 또 안 좋습니다. 그죠? 그 지역별로 어느 적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게 내가 또 가맹점 동일한 프랜차이즈 업종과 또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맹점 수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구 대비 가맹점 수가 적정한지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채 규모, 마진율, 어느 정도 통닭을 하나를 팔았을 때 19,000원, 18,000원 이렇게 받는다면 자 거기에 가맹점이 어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는가, 또 본부는 얼마 정도의 어떤 마진율을 가져가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인테리어 비용